네, 장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이제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0.6% 그래서 2,543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16개, 하락은 155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2.84포인트 올라서 0.3%인데 한 83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922개, 하락이 한 349개로 일단 오전장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강세로 출발했고요. 뭐 네.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뭐 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미국이 사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많이 올랐는데 한국 시장은 좀 그거에 좀 못 미치는 좀 일단 강세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2차 전지 오늘 뭐 동백회사죠. 일진머티리얼즈가 2% 정도 올랐고, 네. SK죠. SK 지주사 SK가 2.6%, 현대오토에버가 2.6%, 또 포스코홀딩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자사주 공시를,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한 18년 만에 한 것 같더라고요. 자사주 매입만이 아니고 소각. 기존 이제 갖고 있는 자사주를 네. 한 비중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를 18년 만에 처음으로 소각을 했는데, 올해 사실 그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좀 자사주 소각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실천을 하면서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대표 주자죠. 하나솔루션이 2%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한 1%, 또 SK하이닉스도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신산업이 한 4% 오르는데, 이게 네.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유명했던 기업이죠. 명신? 네, 명신산업. 그쪽에 아마 부품 납품하는 걸로 네. 아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 주가 오르고 있고, 철강주인 동국제강도 한 3% 가까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강 쪽이 좋은 것 같네요. 뭐 세아제강, 예. 대한제강 등등. 제강도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게 화석연료 투자를 하는 것도 지원하는 법안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강은 왜요? 거기 관관이죠. 파이프로 이제 뭐 아. 만약에 이제 원유 시추하면 네, 그거를 네, 이제 네. 뽑아서 파이프로 보내줘야 되니까. 천연가스 같은 것도 파이프가 많이 네, 들어가고 다 파이프로 하니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 참 많이 맞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NC소프트가 좀 가장 안 좋은데 마이너스 한 4%인데, NC소프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징징쇼에서 많이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프로젝트 TL이라고 네. 그 콘솔 게임 있잖아요. 이거. 네. 그 안 좋아요? 그게 내년으로 연기됐대요. 또. 아,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펄어비스도 똑같아요. 펄어비스도 사실 올해 말인데. 아이고야. 그래서 지난주에 펄어비스가 그래도 좀 안 좋았던 게 그 붉은 사막이 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작 게임들이 자꾸 연기가 되니까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 그래서 오늘은 좀 NC소프트가 IR이 좀 끝나고 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아, 우리 PD 어떻게 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연기돼 버린 거죠. 그리고 HMM은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큰 폭으로 좀 떨어져 가지고 네. 마이너스 2% 하락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S오일도 마이너스 한 2%. 그래서 여기 좀 약간의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인데, 셀트리온이 좀 약보합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약보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 1, 2등 나타내는 이런 기업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부진하지만, 심텍이란 기업이 한 3% 올랐고요. 메지온, 메디톡스는 이제 모처럼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메디톡스. 네. 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 오늘 한 2% 정도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아난티가 1.8%, 그리고 이제 오늘 신작 게임 나오거든요. 컴투스가. 네. 그래서 1.5% 정도 아마 기대감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바이오가 좀 안 좋긴 한데, 시젠이 좀 실적 때문에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 네. 휴젤이 3%, 뭐 그리고 SM이 마이너스 1% 정도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마케팅이 마이너스 1% 정도.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코스닥도 일부 기업들 뭐 주로 바이오 위주로는 좀 빠지는데, 대체적으로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7포인트 올라서 0.3% 정도 오르고 네.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입니다. 거의 그냥 0.09% 그래서 보합에 머물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좀 미국 나스닥이 이틀 동안 2.6%가 올랐는데 한국은 전혀 그걸 좀 반영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좀 모습이고 그 배경에는 아마 그 외국인들 수급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한 4주째 계속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한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매도로 전환이 돼서 오늘도 한 568억 정도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주로 파는 쪽은 지금 서비스 업종 아마 인터넷 쪽으로 좀 추정이 되고 아마 NC소프트 파는 걸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화학주나 기계 건설 이런 쪽도 약간 팔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는 거는 철강주하고 그 자동차 조선 이쪽은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대부분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증시에는 조금 부담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작용을 하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조금 뭐 안 좋네요. 네, 환율이 1300. 좀 많이 올랐어요. 네. 1,310원을 다시 돌파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상승은 맞는데 약간 좀 부진한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관 업체들이 제일 세요. 뭐 관관주들이 네네네. 휴스틸, 뭐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오늘 그 동국제강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도 강하다 보니까 대표 철강주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오늘 진에어나 에어부산 같은 기업들이 좀 모처럼 강세인데 아마 국제유가가 지금 80달러대로 다시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광물 이슈 좀 관련해가지고 네. 주가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라든가 2차 전지 장비 회사들도 이제 미국의 투자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좀 시장이 조금 뭐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거 하이닉스가 1.5% 정도 반등하고 있어서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조금 뭐 급등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부장 기업들도 한 1에서 2% 정도씩 상승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강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좀 빠지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밀리고 있고 웹툰주 좀 밀리고 있고 게임주도 좀 약한 편이고 뭐 정유주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아마 이제 국제유가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약간의 약세고 바이오 쪽도 바이오 쪽도 안 오늘은 좋네요. 오늘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면서 증시는 어쨌든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결국엔 가는 종목 가고 좀 빠지는 건 빠지 그냥 종목 장세예요. 네, 좀 네, 좋아 네. 보이는 건 수급이 쏠리고 좀 뭔가 단기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빠져나가고 이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처음 시작보다는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리포트 좀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 자동차 쪽인데 하나증권의 그 송선재 연구원님이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조 원 지분 투자했다. 이제 지난주에 아마 그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역량 확보 위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연구소를 신규 설립하는데 여기에 5,520억 정도 현금을 출자해서 지분을 한 95% 정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제 지분이 그럼 5% 남는데 아마 나머지 5% 남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 출자를 할 걸로 보여지고 또 최근에 현대기아가 포티투닷이라는 아마 이제 뭐 이쪽 모빌리티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만들고 아마 포팁투닷. 예.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걸 인수해서 자회사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금을 한 4,277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포티투닷을 인수를 해가지고 공유 서비스라든가 자율주행 이쪽의 소프트웨어 이쪽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물론 손실이지만 미래를 위한 또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건의 투자를 통해서 한
6,700억 정도, 한 1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아마 미래 신사업에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좀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고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뭐 시장이 좀 열리고 있지만 차후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그리고 로보택시 또 나중에 로봇 UAM까지 사업령을 좀 확장하려는 그런 일환인데 앞으로도 아마 현대차가 이런 M&A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M&A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하나 나왔던 게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네.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그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되면서 이 전기차 세제 혜택의 상한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제약 조건이 좀 많아가지고 실제 세제 혜택 규모는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이 보고서인데 현대기아가 내년부터 국내 생산하는 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아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전용 공장이 2025년 정도 돼야 완공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물량이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지금 당장은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말인가요? 연말부터 GV70이 미국에 생산은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은 25년부터거든요. 실제 전기차 공장이 그때 완성되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건 좀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점도 있대요. 차량 가격이 비싼 거는 보조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는. 그래서 테슬라,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회사들은 상당수가 보조금 지급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소득 기준도 이게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소득 기준? 너무 사는 사람에서도? 너무 또 비싼 그러니까 월소득이 좀 높거나 이런 분들은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한테는 좀 불리해요. 그 테슬라도 뭐 모델 3 정도 아마 예, 잘하면 그건 포함될 것 괜찮은데 같고.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 테슬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현대차한테는 좀 긍정적이라는 거죠. 현대차는 아무래도 좀그 가성비가 좀 좋은 차들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매스 마켓 브랜드를 갖고 있는 현대차한테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또 현대차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게 미국과 FTA 체결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량 조립만 해가지고 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FDA 체결국은 그 거기서 생산된 부품이 사용됐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런데 수혜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나 자동차 부품주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냥 한 번에 다 포함시켜서 차량 가격에 반영하면 보조금이 안 되니까 뭐 배터리를 좀 뺀다든지,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뭐 무슨 패키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빼놓고 나중에 뭐 월구독으로 이렇게 좀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처음 살 때 가격을 뭐 맞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뭐 6천만 원 이내로 좀 맞춘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되게 이제 자동차 회사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현대차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는데 전기차가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대처를 잘하느냐가 네.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또 뭡니까 그 포드라든지 GM 같은 전통적인 이 자동차 회사들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고 이런 전략을 피는 것 같다는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동차 관련된 리포트 소개해 주셨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하나증권의 김현수 의원이 이거 이제 2차 전지 자료인데 네. 10년간 이번에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내용들 많이 뭐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네. 그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핵심은 배터리 컴포넌트라 그래서 이제 배터리 부품,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 전해질 요거랑 크리티컬 미네랄이라 그래서 이제 핵심 소재 리튬, 니켈, 코발트 이 두 개로 나누는데 네. 양극재가 리튬, 니켈 같은 걸로 제조되니까 이 두 가지형이 다 사실 이제 교차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거 사실상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 걸 안 쓰면 딱히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최근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이후로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유독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이게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부터 네. 포스코 그룹은 광물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호주에서 뭐 이런 광물도 캐고. 근데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룹이 아무래도 포스코가 좀 유력하다 보니까
다른 양극재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네. 포스코 케미칼 이게 수직 계열화가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마 상승한 거는 이런 흐름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양극재든 2차 전지 소재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쪽의 광물 자원, 중국 의존도가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또 높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도 그런 이제 아까 크리티컬 미네랄,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중국 외쪽에서 좀 잘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관련 기업으로는 좀 에코프로도 좀 여기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광물 정제령 기업들로는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 이렇게 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건설 쪽으로 오늘 뭐 무슨 발표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250만 원 네, 주택 공급 플러스 정책, 알파. 네, 그거 발표가 네. 예정이 돼 그게 좀 있습니다. 건설주들의 영향을 좀 주긴 주겠죠. 네. 어느 쪽으로 더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를 읽어본 결과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 결과로는 이렇게 크게 기대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내용들도 알려져 있고 네. 중요한 거는 그 발표되는 건 좋은데 음, 이게 분양이 이제 돼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분양 매출 이제 분양이 지연된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9월, 10월로 갈수록 집행이 돼야죠. 음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셔야 되면 주가가 움직일 텐데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겠지만 사실 최근에 건설주가 주가 올라간 건 제가 봤을 땐 그 사우디 때문인 것 같아요. 왕세자 기대감. 네. 여기 좀 크다 보니까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매출에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주택이니까 음흠. 주택 그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가시성이 나와야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발표에도 또 뭐 반지하 워낙 이제 이번에 피해들이 컸으니까 네. 그 관련된 뭐가 있을 거라고는 네, 하는데 그런 것도 나올 거. 반지하 뭐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움직일 저 주식이 뭐 별로 없죠. 뭐 중소형 관련주들, 중소형 건설주들이 주들. 지난주에 한번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리포트까지 살펴보고요. 일정 참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번 주 일정은 한번 잠시 좀 보시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250만 원 주택 공급 정책 발표가 일단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월마트가 신적 발표가 있고 컴투스가 이제 신작 게임이 있습니다.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이제 오늘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내일은 미국의 이제 7월달 소매 판매 이게 아마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EU에서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이쪽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면서 이제 일본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일본 물가는 뭐 우리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일본의 물가가 사실 좀 올라야 우리한테도 좋은 게 아, 그래요? 이제 너무 엔화가 약하니까 아, 물가가 올리면 이제 엔 약세 정책을 조금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게 좋긴 한데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정 한번 쭉 살펴봤고요. 역시 코스닥 코스피는 0.2% 내외 정도로 그냥 네. 예, 조금 플러스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들은 이제 공부나 좀 할까요? 비 오고 뭐 이럴 때는 우리 연미사님은 저 뭐 하세요 주로? 비 오는 날이요? 예. 비 오는 날 그냥 집에 있죠. 집에서 아, 그냥. 그냥 집에서 예. 이게 전 부쳐 드시고 아니 저는 별로 안 드시고. 집에서 부쳐 먹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사 먹죠 그냥. 사 드십니까? 네. 자, 이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취미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취미라고 할 것도 없고 네. 저는 사실 그냥 이제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디 안 나가세요? 예, 이게 나가는 거보다는 사실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뭐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이런 거 안 하면 네. 집에서 이제 있을 때는 영화 보고 책 보고 그냥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혼자서 그냥 그런 거 그렇게 보고 다이나믹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운동을 해도 그냥 걷는 거, 아, 그렇습니까? 걷기 운동. 네. 예. 항상 저 우리 염 이사님 뵐 때마다
늘 그 작은 스마트폰 창으로 이렇게 주가 창 이렇게 보는 거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번에 저 갤럭시 Z 폴드 4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죠. 예, 예, 그거. 요거. 예. 요게 화면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네. 큽니다. 네. 요거는 SKT에서 꼭 네네.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버렸네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또 김프로님이 저 베트남 출장을 좀 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우리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 좀 찾아오라고 제가 좀 보냈는데 잘 아마 찾아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여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엔 또 한번 같이 출장 한번 가요. 네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벌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